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이제 대표적인 벌크 선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이제 벌크 선사로는 페노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해운이 있는 거죠. 벌크선이라고 하는 이제 것은 철광석이나 아니면 석탄 뭐 이런 이제 아니면 곡물, 이런 곡물은 옥수수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실어다 날라다 주는 배를 이제 벌크 선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벌크 선사는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대한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전용선 매출이라는 게 있고, 비정기선, 부정기선이라고 하는 부분의 매출이 있습니다. 딱 느껴지듯이 전용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기업과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원재료를 실어다 날라다 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전용선이라고 하고요. 부정기선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화주의 요구에 따라서 투입되는 배를 이제 부정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한해운의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한 80%는 전용선에서 발생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부정기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장기 계약을 통한 전용선 매출이 80%다 보니까는요, 대한해운의 이익의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DI, 보통은 이런 벌크 선사들이 운임 지표를 볼 때 보는 게 BDI 지표인데, BDI 지표가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장기 계약을 통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익의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도 큰 상승을 보여도 이 종목 대한해운에 미치는 영향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BDI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대한해운은 그 흐름들을 고스란히 반영하지는 못했던 모습이고요. 박스권에 갇혀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등락만 거듭을 했었죠. 반대로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거에 비해서 대한해운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 종목의 전체적인 구도는 바닥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배열에 있던 흐름을 정배열로 돌렸고, 계단식 상승입니다.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옆으로 기고, 한번 크게 터지고 옆으로 기고, 결국에는 이 하단 지지 라인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단식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고, 현재로서 그 하단의 지지 라인이 3,100원과 3,150원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만큼은 이 종목을 떠받치던 힘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기금 쪽에서 대한해운을 꾸준히 그 가격을 받쳐주면서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그렇고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 3,100원과 3,150원을 지탱해주는 그 수급적인 역할을 연기금 쪽이 해왔던 거죠.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치고 놀았던 겁니다. 수혜주 은하 쪽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음날 수혜주 은하가 거기서 이제 배가 이제 다시 움직인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다음날 곧바로 또 160만 주가 나오는 하루 사고 하루 파는 이런 이제 단타의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BDI 지수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흐름에 일부 또 올라가다가 다음날 팔고, 올라가면 사고 다음날 파는
뭐 하루 사고 하루 파는 단타가 워낙에 또 빨리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보이지만 다음날 돼서 곧바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버린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하나의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아래로는 뭐 한 3,100원, 3,150원이고 위로는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가둬놓고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투신들은 단타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조금 가다 말고 조금 가다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나마 이 가격을 지탱해줬던 연기금마저도 지금은 매도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격을 방어해줄 만한 주체가 없습니다. 결국에 연기금 던지고 투신 던지고 외국인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겠습니까? 개인들이 받고 있는 거겠죠. 개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형태가 될 건데요. 현재로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5일선 아래에 어제 하락이 있었고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아래의 시세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5일선 밑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5일선 밑에서는 접근하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타고 나면 그때부터 접근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매수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나마 이렇게 좀 저점을 꾸준히 올려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양봉이 나오면서 지켜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내일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밀어낸다면 이 주식은 3,100원, 3,150원까지 힘없이 밀려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연기금이 그동안에 받쳐졌는데 연기금마저도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상승분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수급의 문제인 거죠. 수혜주 은하도 아니고 BDI 지수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결국에 호재가 있어도 또는 악재가 있어도 악재가 있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요. 호재가 있어도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호재거리가 있어도 이 종목을 대하는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 태도가 단타니까는요. 짧게 치고 빠지고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그런 단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 이 박스권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 60일선 근처에서 오늘 음봉이 되고 오늘이야 뭐 꼴이 뭐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 구간에서 내일 정도에서 좀 지켜내면서 다시 좀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재차 4,000원대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내일도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당분간은 대한해운은 좀 답이 없다.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떨어지다가 한 3,100원이나 3,150원 와서 또 외국인들이나 얘네들이 또 저가 매수라고 치고 또 들어온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야 주겠죠. 그러나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하루 사고 다음날 빠져나갈 물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3개월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과 투신들은 잡아가는 모습보다는 거의 하루 사고 하루 파는 단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를 지금 이 구간 자체를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매매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 뭐 가격이 부담되니까 단타로만 짧게 치고 빠지는 거죠.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되면은 얘네들이 치고 빠질 이유가 없죠. 계속 모아야 되겠죠. 근데 모으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고 하니까 여기서는 뭔가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뭐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은 아니겠죠. 내일 다시 돌리면서 5일선 위로 안착한다면 이후에 이제 외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서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내일도 이제 내려앉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한동안은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상황에서 방향성 전환을 확인하고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